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청양의 해인 을미년 새해, 광주는 올 한 해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호남 KTX가 올해 개통되고 혁신도시도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9월이면 아시아 문화전당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2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운영 주체 문제 등 만만치 않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인천항의 물동량이 급성장하면서 국내 2위를 자랑하는 광양항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향한 온정이 시들어지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랑의 온도도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청양의 해인 을미년 새해, 광주는 올 한 해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전당 개관과 하계 유대회 개막, 호남 KTX 개통 등 사실상 광주가 대도약을 하는 원년입니다. 정용욱 기자가 을미년 새해를 전망해봤습니다. 광주가 아시아의 심장부가 되도록 하겠다. 광주시가 을미년 새해를 맞아 내건 포부입니다. 무엇보다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을 염두에 둔 겁니다. 지역경제 파급력과 2조 7천억 원, 국내 관광객 연간 167만 명, 단일 문화시설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아시아 전당이 오는 9월 개관하면 국내는 물론 아시아 문화 지형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어지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은 광주를 매력적인 도시로 승화시킬 것입여 7월 3일부터 12일간 열리는 하계 유대회 역시 광주 대도약의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참가 인원만 170여 개국에서 2만여 명. 신설 경기장이나 선수촌은 현재 80% 안팎의 공정률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회 최대 흥행 카드인 남북 단일팀 구성도 물밑 작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국제대회는 광주 유대회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크게 부업을 해서 흥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이전으로 본격적인 빛가람 시대를 연 혁신도시는 광주 전남 미래발전의 희망기지입니다. 현재 13개 기관이 이전했고 새 농촌경제연구원과 인터넷진흥원 등 나머지 3개 기관이 이전하면 1차적인 혁신도시 밑그림은 완성됩니다. 어쩌면 이 혁신도시가 저희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하는 마음으로 혁신도시 활성화에 임하겠습니다. 시속 300km의 속도혁명을 예고하고 있는 호남선 KTX가 오는 3월 개통하면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해지면서 광주 전남에는 교통과 생활상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올해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꿈꾸는 광주가 세계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시작한 해입니다. 지금부터 오는 9월에 공식 개관하는 아시아 문화전당 소식을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인 기자가 거대한 빛의 숲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을 소개해드립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의 문화 융성 시대를 이끌어갈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은 5.18 민중항쟁의 심장인 옛 전남도청에 세워졌습니다. 재미교포 건축가인 우규승 씨가 설계한 문화전당의 또 다른 이름은 빛의 숲. 시민군의 본부였던 도청 건물을 그대로 살리고 이를 5개의 주요 시설이 감싸 안은 모습으로 들어섰습니다. 지하 건축물이지만 널따란 광장을 사이에 두었고 곳곳에 설치한 채광창에서는 넉넉한 빛이 전당 안으로 스며듭니다. 문화전당은 아시아의 문화를 수집해 연구하고 각국의 예술가들이 모여서 공연과 전시 작품을 창작하는 아시아 최대의 복합문화시설입니다. 광주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되 아시아의 가치를 담아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아시아 문화 전당이 방점을 둬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 동시대 공연예술 창작의 중심인 예술극장은 연간 80회의 공연을 선보이고 개관을 기념해서는 중국의 반체제 예술가인 아이웨이웨이의 작품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문화창조원은 인문과 예술, 과학이 융합된 콘텐츠 창작과 연구의 중심으로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작품이 개관 전시에서 선보입니다. 문화정보원은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수집해서 연구하고 창의적인 인력을 양성합니다. 어린이문화원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기고 체험하는 어린이 콘텐츠 창작과 유통의 열람입니다.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옛 전남도청 보전 건물은 5.18을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을 상설 전시하고 아시아 문화 교류의 허브 역할을 담당합니다. 문화부는 아시아 문화전당의 관람객 소비 지출과 연관 투자 사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2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전당 상시 고용인원 1,000여 명을 비롯해 3만 5천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준 높은 콘텐츠를 갖추고 안정적인 재정과 운영 조직을 확보하는 일이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이렇게 준공되기까지는 숱한 난관과 우여곡절이 계속됐습니다. 문화전당 건립 역사를 카메라 영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충청권에는 행정수도, 부산은 해양수도, 광주는 문화수도. 새로운 건물이 기념비가 되기보다는 5.18 항쟁에서 남은 기억들이 기념비가 되고. 이것이 세계를 향한 문화의 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시아 문화전당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운영 주체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건 전당의 운영 주체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운영 주체를 국가로 규정한 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지만 새누리당의 거부로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법안 통과가 해를 넘기면서 인력 채용이나 직제 편성 등 전당 운영의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9월 개관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게 지금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제일 시급한 것은 내년 개원 준비에 필요한 조직과 운영을 갖출 수가 없어요.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제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로 전당을 채울 수 있을지, 국내외에서 자발적으로 찾아올 수 있을 정도로 홍보가 잘 될지, 또 2023년까지 5조 3천억가량이 투입되는 전당 주변 활성화 사업이 실효성을 거둘지도 관건입니다. 전당 주변의 공간화 폐가를 활용해 예술창작 거점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사업의 경우 공폐가 매입 난항으로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조금 가격을 호가한다든지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서로 협상에 의해서 매입하는 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정부가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2017년에 부산 건립을 강조한 아세안 문화원 역시 아시아 전당의 부정적 요소입니다. 부산 아세안 문화원의 사업 대상이 아세안 10개국으로 아시아 전당과 겹치면서 문화전당의 예산 지원이나 사업 전개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의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강주시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문화교류의 허브가 될 문화전당이 오는 9월 개관에 대비해 암초를 제거하고 장밋빛 출발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문재인 두 후보가 새해 첫날부터 광주를 찾았습니다. 두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자신을 밀어달라며 호남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새해 첫날 서설이 내리는 가운데 박지원 후보가 산행에 나선 시민들 앞에 섰습니다. 박 후보는 무등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기 때문에 민주 발전과 서민 복지, 남북 관계 개선을 준비하는 마음을 새기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대로 당내 기파를 청산하고 당명부터 민주당으로 바꿔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당권과 대권은 분리해야 한다며
경쟁 상대인 문재인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산이고 가장 유망한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그 길로 잘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문재인 후보도 무등산과 충정로를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문 후보는 광주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 당 대표가 될 수 있고 강력한 변화와 이기는 정당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권과 대권 분리론에 대해서는 당을 먼저 일으켜 세우고 살려내야 정권 교체도 가능한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다음 대선은 정말 좀 당분간 잊어버리고 우선은 당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그 모든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될 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차기 당권의 양강 후보인 박지원 문재인 의원이 나란히 호남 민심 끌어안기에 나서면서 당권 경쟁이 초반부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중국 공장 신설이 결정됨에 따라 광주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현대자동차의 중국 공장 신설은 예전부터 알려진 것이라면서도 자칫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조성 사업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자동차 그룹은 중국 허베이성에 30만 대 규모의 네 번째 공장과 충칭시에 30만 대 규모의 다섯 번째 공장을 건립하기로 최근 각 지방정부와 합의했습니다. 내일부터 광주 지역에서 하루 평균 70대의 시내버스가 감차 운행됩니다. 광주시는 내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학생 승객이 많은 노선을 중심으로 평일 기준 41개 노선에서 70대를 줄여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차 운행은 방학을 맞아 이용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는 버스가 집중 배차될 예정입니다.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인천항에 뒤지는 상황까지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크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어서 광양항만공사도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13만 6천 TEU. 같은 기간 인천항은 아시안게임 특수 등으로 214만 4천 TEU의 물동량을 기록했습니다. 광양항이 인천항의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 2위 자리를 내준 겁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12월 물동량이 19만 7천 TEU로 잠정 집계되고 있는 만큼 2014년 역시 국내 2위 컨테이너 항만으로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예측해본 결과 광양은 한 19만 7천에서 20만 사이로 할 것 같고 내외로 할 것 같고 인천은 19만 3천에서 19만 4천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물량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결코 인천항에 지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인천항에 근소하게 쫓기는 형국에 다급해진 모습입니다. 항만공사는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목표치를 250만 TEU로 정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타깃 마케팅을 통해 전북과 충청권 이론의 화물을 적극 유치한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현재 선박 기항 횟수도 81항차에서 85항차로 늘릴 수 있도록 선사들을 상대로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특히 현재 서측 배후부지 내의 화물 창출 기업 유치도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좀 전략적으로 기업 유치 측면에서 저희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3개 업체가 상당히 지금 떠오르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3월 달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그 업체가 반드시 도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사실상 중단된 양항 정책과 인천항의 급성장. 2015년 여수 광양항만공사의 컨테이너 물동량 창출 전략이 성과로 이어져 광양항이 국내 2위 컨테이너 거점 항만으로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주은행이 올해부터 노후화된 전산 시스템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은행은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전산센터를 올해 설 연휴 기간 동안 광주 본점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투자 예산은 400억여 원 규모로 지역 IT 관련 업체들의 매출 증대와 함께 고용 창출도 예상됩니다.
광주은행은 우리금융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전산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중은행에 비해서 크게 뒤처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대중교통 편의가 확대됩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어제부터 혁신도시와 서울 남부터미널에 있는 시외버스가 운행을 개시했고 목포와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시외버스도 하루 3차례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나주시도 다음 달부터 광주시와 혁신도시에 있는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나주와 광주로 가는 대다수의 노선이 혁신도시를 경유하도록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사랑의 온도탑이 올해 목표액을 채우지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광주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한 광주 지역의 모금액은 15억 2천여만 원으로 목표액의 44.8%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역시 34억 6천여만 원이 모금돼 목표액인 69억 4천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대학 병원들의 진료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이 일반 병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의 상급 병실료 차액은 1인실의 경우 최소 20만 3천 원에서 최대 21만 3천 원으로 10만 원 초반에 불과한 일반 종합병원에 비해서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뇌 MRI 비용도 전남대병원은 66만 원, 조선대병원은 62만 원으로 37만 원에서 47만 원인 일반 종합병원보다 비쌌습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의 일반 진단서 발급 수수료도 15,000원 선으로 대부분의 종합병원보다 비쌌습니다. 광주 지역 대형 유통업체들이 새해를 맞아 대대적인 할인 판매에 나섭니다. 광주 신세계와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늘부터 오는 18일까지 새해 첫 정기 세일을 실시합니다. 광주 지역 대형 마트들도 이달 중순까지 주요 식료품과 생필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등 침체된 민간 소비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에 나섭니다. 올 들어 광주 지역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5.9% 인하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유가 급락과 현물 계약 가격 안정 등으로 액화 천연가스 도입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이번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가구당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보다 6천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새해 첫 출근길인 오늘 추위와 빙판길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장성, 담양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해상에서 강한 눈구름대가 들어오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최고 5cm가량 더 눈이 오다가 차차 그치겠고요. 낮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또 오늘 추위도 매섭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영하 3도 가까이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4도에 머물면서 평년보다 2,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장성이 영하 6도, 영광 영하 5도, 나주도 영하 5도, 순천 영하 4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는데요. 광주가 4도, 나주도 4도, 장흥 5도, 완도 5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은 대체로 맑겠고요. 물결은 서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렇게 매서운 추위는 일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겠고요. 또 다음 주 초에는 비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